오늘은 진짜 빠짐없이 매일매일 책을 읽는 사람들의 3월 추천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려 13권이나 있답니다. 혹시 나 무슨 책 읽어야 되지? 좋은 책 누가 추천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좋은 책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제 3월 추천책까지 들어있으니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고! 일단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4월달 독서 클럽의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각자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고 대신 매일매일 독서의 감상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독서하는 습관도 길러질 뿐더러 그리고 매일 책 읽는 사람들과 댓글로 매일매일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우리 책 친구. 근데 책 친구 어디서 찾지? 할 때는 아키클럽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주년이 지나서 이제 1년 1개월 차 독서클럽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매달 할 때마다 항상 서로의 감상을 나누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정말 알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뿌듯함이 막 느껴지는 그런 독서클럽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 클릭하셔서 꼭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책 추천 가볼까요? 첫 번째 멤버인 나라님이 골라주신 3월 추천책은 이창섭의 적당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신 이유는요. 끊임없는 경쟁과 성장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인정받는 성과 중심적인 우리 사회. 이렇게 각박한 환경 속에서 적당함이라는 단어는 제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는 적당한 삶을 추구하는 내용이라서 특히나 저처럼 안정지향적인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오, 뭔가 정말 막 도전하면서 도전해서 추진력 있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뭔가 조금 나의 규칙적인 루틴이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조금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도전을 하면서 막 추진력 있게 나가기도 하지만 정말 이 안정감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만 나가면 내 삶을 돌아볼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나중에 현타 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나라님이 써주신 문장이 엄청 공감이 가네요. 적당한 삶. 이 적당함도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 근데 어쨌든 자신의 기준이 뭔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가 말하는 적당한 삶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니까 읽어보고 싶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님이 3월 독서클럽 하면서 어땠나? 매일이 즐거웠어요. 신났어요. 그래서 막 까불거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서 누르느라 혼났네요. 카페에 들어갈 때마다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가는 느낌. 제가 쓴 책을 인증하는 것보다도 멤버분들이 읽은 다양한 책과 생각을 구경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기분 오래 가길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정말 그 생동감이 빡빡 느껴지는 리뷰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실 멤버님은요. 이본님이십니다. 이본님이 추천한 책은요.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본님이 이렇게 히라버 시간 리뷰를 올려주실 때마다 너무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면 그 기분이 다 느껴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우리 클럽 멤버들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책을 막 이렇게 올리고 소개하잖아요. 그 안에서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정말 이 책은 진짜 읽어보고 싶다. 이 느낌이 든 책이 바로 히라버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왜 이본님이 이 책을 추천했는지 읽어볼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해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인간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끼리, 그리고 친구들에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보는 것을 그는 볼 수 없고 그가 듣는 것을 나는 들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 우리는 벽에 갇힌 새처럼 파드득거리며 날개짓을 해보지만 벽에 부딪혀 상처만 입고 차가운 바닥에 떨어질 뿐이죠.
화석이 되어버린 고대 문자를 쓰던 예전의 그리스 사람들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철학을 사유하지 않았을까요? 한강 작가의 글은 한글 혹은 국어를 고차원으로 정제하여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녀의 글에 매혹되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눈처럼 내리는 침묵인 듯, 길게 떨어지는 문장의 빗물인 듯, 그녀의 문장은 당신의 인격을 번뜩이는 빛으로 단련시킬 거예요. 우리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거예요. 마주해보세요. 한강 작가의 마법 같은 문장들을. 와, 진짜 리뷰 쩐다. 너무 여러분 너무 읽어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진짜 뭐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어쨌든 이 책은 무조건 읽어보고 싶은 책으로 찜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이보님이 독서클럽 하면서 어땠나? 늘 함께하는 독서 친구들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다음 멤버는 우짜님이신데요. 이 책도 진짜 너무 좋아. 프랑스와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책 진짜 전에 제가 제 남자친구랑 같이 평점 매기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막 0.5점, 1점, 1.5점 이렇게 주던 사람이 최초로 5점 만점을 줬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 이 책은 진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걸 추천했나?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혼란스러웠을 10대 소녀의 솔직발칙한 속마음, 나이에 비해 심리전에 능한 그녀의 영악함, 이런 작품을 10대에 써낸 사강을 향한 감탄까지 놓치지 말고 탐닉해보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마치 광고 문구를 보는 듯한 아주 이 마음을 사로잡는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무라카미 하루키잖아요. 근데 하루키 외에도 또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와즈 사강이거든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소설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여자 작가 사강 맞습니다. 난 내 인생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는 말도 남겼죠. 그만큼 뭔가 패기 있고 도전적이고 지멋대로고 약간 철부지 느낌이 강한 그런 작가인데, 여러분들 혹시 약간 그 프랑스 소설인데 뭔가 낭만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약간의 코믹스러운 면도 있고, 그리고 딱 읽었는데 그냥 뭔가 영화 보듯이 막 펼쳐지는 느낌, 그런 느낌의 소설을 혹시 원하신다면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브람스도 너무 재밌고요. 이 슬픔이 안녕도 너무 재밌고, 그 사강의 편지를 엮은 그 책 있잖아요. 그 책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슬픔이 안녕. 그리고 그걸 안 했다. 독서클럽 활동하면서 어땠나? 말해 뭐해 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멤버는요, 센뚜르님이십니다. 센뚜르님은 서양미술사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번 기회에 내용을 잘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읽어봐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저 나름대로 쉽게 정리해서 기록해 보려고요. 그 시대의 사회상과 미술 양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어차피 구입해도 앞부분 조금 읽다가 그만두는 책인데 이렇게 독서 클럽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나가니 저도 끝까지 읽을 수 있으리라 다짐해 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센뚜르님이 이 서양 미술사를 읽으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강의 형식으로 재밌게 그림까지 직접 그리셔가지고 항상 매일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거 되게 두꺼운 책이고 어떻게 보면 혼자 읽으면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게 막 그림도 쉽게 그려주시면서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옛날 그리스인들은, 옛날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이게 이런 원리라는 건데 이 책에서 보니까 이게 이거래요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진짜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막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흥미가 가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서양 미술사. 아무튼 이 클럽을 운영을 하면 정말 이 멤버들이 올려주는 책 감상 이외에도 뭔가 지식적으로 좀 인사이트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답니다.
센트루님이 독서 클럽 활동하면서 어땠나? 하루라도 쉬지 말자, 조금이라도 올리자 라고 다짐을 하니 계속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참 다양한 책들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깨알 같은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 방금 내가 한 말, 함께 읽고 있다는 동질감이 느껴져 훈훈한 기분도 듭니다. 아 진짜 훈훈 그 자체지. 자, 다음 멤버 가볼게요. 초록님이신데요. 초록님은 리니님의 기록이라는 세계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원래도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일기나 다이어리, 플래너 등 둘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록의 지침서 같은 느낌이어서 시도해보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좋았어요.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혹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예시도 있어 추천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저도 기록하는 거에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이 방에 저쪽에 보면 제가 이때까지 기록한 노트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제가 노트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적고, 아니면 지인이랑 만났는데 지인이 막 기가 막힌 말을 해. 그러면 그것도 이게 적고, 저는 출처 밝히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어떤 제 친구가 어떤 말을 했어. 그럼 그걸 그대로 그냥 적는 게 아니라 누가 말했다라고까지 적어요. 크레딧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아무튼 저도 이렇게 기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책은 이제 기록을 저처럼 좋아해서 원래 하던 사람이 봐도 좋고, 아니면 기록을 잘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기록을 해야지 좋을지 모르겠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은 책같이 보입니다. 오, 재밌겠는데? 이런 기록 또 예시도 나와 있는 책들은 보는 맛이 있어요. 와, 이 사람 글씨체가 이렇네? 되게 예쁘다. 따라하고 싶다. 아, 이 사람은 이런 기록을 이렇게 하네? 나도 해보고 싶다. 왜 이렇게 막 동기부여되게 해주는 책 있죠. 저는 그런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기록이라는 세계가 좀 그런 책일 것 같네요. 초롱님이 독서활동 하면서 어땠나? 한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3월에는 좀 더 파이팅 있게 참여해보고 싶었어요. 아주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즐겁게 참여해서 좋았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멤버는요, 카누님이십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전 원장님이셨던 조천호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기후위기에 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기온 마지노선이 이미 넘어섰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더라고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기온 상승을 끝내 막지 못한다면 훗날 우리의 다음 손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왜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막지 못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그때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의 자라나는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정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책들이 나오고 읽지 않더라도 이런 제목을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서점에 매대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경각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지식적인 게 들어오다 보면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나와 있을 테니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카누님이 독서클럽 활동하면서 어땠는지, 짧은 한 달의 시간이었지만 새롭게 여러 멤버와 소통하며 각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이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올린 게시물들을 인상 깊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계속해서 다음 멤버는요, 종이약국님이십니다. 이삽으로 양복점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고요. 추천 이유는 목표가 없거나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독서클럽 하면서 어땠는지, 제게 어렵게 느껴지던 장르의 책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한 글을 읽으면서 장르의 범위를 넓혔네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읽고 그걸 감상을 올릴 때는 한번 나만의 생각을 거치고 글로 표현해서 올라가잖아요. 책의 내용이 어렵다고 해도 이걸 읽은 사람이 나의 언어로 적고 다른 사람이 또 그걸 보는 과정은 정말 이 책에 대한 이 벽을 좀 낮춰주는 것 같아요. 진입장벽을. 그래서 확실히 이런 독서 모임이 좋은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누군가가 이 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재밌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사실 막 이따만한 벽돌책이고 진짜 어려운 주제인데도 그러면 일단은 흥미가 가게 되고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저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혼자 책을 읽으시는데 어렵다, 재미없다라고 느껴지시면 이런 저 아키 클럽처럼 온라인 독서 모임을 참여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책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좀 뭉쳐가지고 야, 이 책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래? 막 이런 식으로 단합을 해서 소규모 독서 모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면 몽냥님이시고요. 가와우치 아리오의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 라는 책을 추천을 하고 계십니다. 제목만 봐도 호기심이 가지 않나요? 이 책을 읽고 나면 꽃피는 봄, 친구나 연인과 미술관이 가고 싶어질 거예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일단 정말 몽냥님 말처럼 제목을 딱 봤을 때 호기심이 가죠. 눈이 안 보이는데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지? 이런 아주 원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감상을 하게 될까? 그 감상 포인트가 일반 그냥 눈이 보이는 사람들과는 다를 텐데 그게 어떻게 다를 것인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블 드라마 중에 데어데블이라고 있어요. 근데 데어데블도 히어로물인데 이 주인공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이제 히어로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 자경단 활동을. 근데 눈이 안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것도 굉장히 잘 듣고 뭔가 사람 심리도 엄청 잘 파악하고 이게 눈 시각이 없지만 다른 감각이 엄청 발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더 막 잘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게 떠오르네요. 뭔가 눈이 안 보이는 친구도 예술을 감상할 때 다른 감각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우리가 색깔을 인지하는 것과 달리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또 다른 걸 인지하겠지 라는 약간 혼자 추측을 해보면서 이 책도 한번 나중에 꼭 보리라 다짐을 해봅니다. 3월은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아키클럽 덕분에 2025년 봄을 보람차게 맞이한 것 같아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자, 다음 멤버 가보겠습니다. 뉴냐 님이신데요. 양귀자의 모순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는요.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그 길을 선택하는 인간의 모순이 인상 깊은 소설이다. 소설 속 인물들처럼 살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나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거 되게 의미심장하다. 끝이 어떻게 끝날지, 어떤 끝이 있을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선택한다.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낭만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내 끝이 어떨지 알고 있지만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선택하겠어. 약간 이런 낭만적인 느낌도 들면서 저 끝에 가면 분명히 막 파탄 나고 다 뭐 잃고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이 내가 귀찮고 이 습관이 되어 있는 이 내 몸뚱아리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산다 이런 느낌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들리는데요. 근데 이 모순이라는 책이 정말 매력이 넘치나 봐요. 다들 너무 재밌게 읽고 평이 너무 좋고 아 진짜 읽어야 되나? 언제 읽지? 저 요즘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야겠다. 그럼 되겠다. 유니아님 3월에는 부담 없이 편하게 활동했다. 챌린지가 아닌 클럽이라는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원래는 독서노트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아 나 이거 챌린지 느낌이 나오고 싶진 않은데 이게 좀 편하게 활동하는 독서 모임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독서 클럽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도 되게 좋아하고 저도 훨씬 좋더라고요. 독서 클럽. 뭔가 나는 클럽장, 클럽원들. 매일 클럽에 다니는 사람들. 다음 멤버는 에단님이십니다. 1000개의 파랑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단어가 1000개밖에 안 된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할까? 전혀 감정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인간형 로봇이 인간을 닮아가는 설정입니다. 재밌겠는데?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죽음에 내몰린 경주마를 구원해낸다. 인간은 룰대로 폐기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데
로봇이 앞장서서 경주마의 살 길을 고민하는 아이러니가 마음 아프게 하지만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다는 사실. 인간형 로봇 곁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공 스토리이다. 가족, 친구의 사랑과 우정도 함께 만날 수 있는 보기 드문 따뜻한 SF 소설이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오, 뭔가 재밌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미키 세븐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것도 인간이 자기 기억 메모리를 가지고 몸이 계속 죽고 교체되고 실험체로서 여겨지는 그런 설정의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들리네요. 그 영화는 너무 재밌어라고 할 만큼 저는 재밌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소재가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잖아요. 이 책도 기억하겠어. 1000개의 파랑. 활동하면서 어땠나? 2월 한 달 쉬고 다시 돌아오니 내 집 온 것 마냥 편하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자, 다음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님의 추천책인데요. 아무튼 시리즈를 추천한다고 적어주셨어요. 저는 이번 달에 아무튼 달리기 읽고 이어서 아무튼 문구, 아무튼 피트니스를 읽고 있어요. 아무튼 시리즈는 나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를 담은 에세이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떡볶이, 요가, 후드티, 빨강 현재 70종이 넘게 출간되었고 계속 새로운 책이 추가되고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아서 골라 읽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저도 아무튼 시리즈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진짜 적어주신 것처럼 이 한 가지의 오타쿠인 사람들이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적은 책이잖아요. 재미없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진짜 아무튼 시리즈 굉장히 잘 만든 시리즈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요가, 아무튼 하루키, 아무튼 정리, 아무튼 시리즈를 몇 개 읽었었는데 전 단연 그 중에서 아무튼 하루키가 제일 재밌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하루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이지수 님도 하루키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하루키 그런 아무튼 하루키를 적어주셨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하루키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막 수다 떨고 싶어. 나중에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까 봐요. 다음은 조너스님이신데요. 사랑은 시처럼 온다 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시인과 화가의 사랑을 표현한 명시와 그림들을 담은 시집입니다. 예전엔 시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시집을 읽고서 시에 관심이 생겼고 시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처음 접하고자 할 때 이 시집을 추천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시집을 어떤 시집이 이렇게 푹 빠질 정도로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마음에 든 시집 한 권이 있긴 한데 굉장히 얇은 시집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떤 소설이라든지 에세이라든지 그런 걸 읽는 거랑은 좀 다르게 지금 나의 상황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점의 분위기 그리고 시간대 그리고 아침인지 낮인지 밤인지에 따라서 이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마다 마음에 드는 시집이 정말 각양각색으로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너스님의 독서클럽 활동은 어땠냐? 매달 활동을 하면서 3월달도 너무 많은 것을 얻어가는 독서클럽입니다. 화이팅!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추천이 남아있는데요. 저는 3월달에 지금 책을 몇 권 읽었지? 꽤 많이 읽었어요. 한 6권인가 7권인가 읽은 것 같은데 일단 그 중에서 아직 덜 읽었는데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마르그리트 듀라스라는 작가의 타키니아의 작은 말들이라는 소설이거든요. 마르그리트 듀라스도 약간 느낌이 사강이랑 조금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른 면도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이분의 책을 되게 재밌게 읽은 게 하나 있었어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독립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을 했는데 살까 하다가 꽤 비싸가지고 나중에 사야겠다 하고 안 샀다가 최근에 도서관에서 이 책이 있는 걸 발견을 하고서 이제 도서관에 그 책을 읽으러 다니거든요. 일부러 빌려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거기까지 가야 읽을 수 있다는 설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혼자 이게 즐기는 거지 약간. 아무튼 이 책도 굉장히 묘사가 영화같이
느껴지는 묘사에다가 등장인물의 개인적인 모습들이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음식이 굉장히 맛있게 표현되고 그 소설에서 봉골레 파스타 내용이 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 도서관에서 읽고 집에 달려와가지고 봉골레 시켜 먹었잖아. 아무튼 그럴 정도로 뭔가 영향이 있는 그 문체로 쓰여진 책인데요. 세 쌍의 부부가 휴가를 떠나요. 거기에서 이제 휴가 기간 동안 살면서 지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막 자극적이면서도 정말 재밌는 소설입니다. 저는 이 책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빨리 읽고 싶다. 거의 반은 읽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 책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제 책까지 플러스해서 13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뭔가 이거 읽고 싶어졌어 라고 빡 와닿은 책이 있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그리고 아키 독서클럽의 4월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링크로 들어가셔서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멤버십을 만들었어요. 별거 아니지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모티콘도 그냥 직접 그려가지고 올렸어요. 멤버십도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랑은 또 다음 비디오에서 만납시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